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부부에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이유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외도 부부에게 가장 먼저 허물어지는 것은 대화와 소통 체계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외도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외도 부부가 외도 피해자, 그리고 외도 행위자라고 하는 진영이 나누어지고 또 스탠스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의 문제 또는 어떤 관계 사이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대화와 소통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부부가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대화와 소통 체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도 부부들은 이런 상담센터에 노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담센터에 노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이든 또는 암묵적이든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오는 것이 되거든요. 상담소가 뭐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중간에 조정자로서 또는 중재자로서 개입을 하다 보면 그나마 외도 부부의 대화와 소통이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셨든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셨든지 간에 상담센터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그 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화와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감정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외도 부부들은 의사소통도 잘 하지 못하지만 감정소통도 잘 하지 못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도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공격과 비난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대화와 소통 방법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대화와 소통의 방법입니다. 일단 침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양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 행위자가 침묵을 유지하면 외도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또는 아직도 외도 상간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외도 피해자를 무시한다. 즉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멸감은 결국 분노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분노의 감정은 결국 행동화가 될 경우에 이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또 침묵은 어떤 면이 있냐면 수동 공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 공격은 아닌데 이 침묵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뭐 외도 피해자든 외도 행위자든 이런 분들이 뭔가 공격받았다라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뭐 부부싸움을 날마다 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침묵은 상당히 안 좋은 대화와 소통 방법이다. 다른 면에서는 주로 이제 외도 피해자들이 많이 보이는 대화와 소통 방법으로는 공격과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또 외도 행위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이제 공격과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도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공격과 비난이라고 하는 대화와 소통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도 부부 사이에는 더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되겠죠. 이미 외도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상처와 아픔이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공격과 비난을 주고받다 보면 그 상처에 덧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물 틈도 없고 또 나중에 암다 하더라도 거기에 흉터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그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또 아픔을 반추하게 되고 또 상처를 다시 반추하게 되면서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외도 부부들은 평소에는 혹시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외도 직면 이후에는 미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갑자기 에, 그 대화와 소통 방법이 에,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숙함을 극복하고 다시 성숙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경청과 공감이 필요한 거죠. 많은 외도 부부들은 이 경청의 태도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외도 행위자들의 경청 태도가 굉장히 미숙하거나 또는 굉장히 의기소침 때문에 그 태도 자체가 뭐 일종의 불량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외도 부부 사이에 그 대화 소통이 질적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비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경청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학습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도 부부들은 이 공감 능력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도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이제 외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공감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외도 행위자들은 또 의기소침되고 또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분들은 아예 공감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외도 부부 사이의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하다 보니 외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그 결과물로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하거나 차갑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부부로서의 삶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외도가 발생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도 부부에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방법적으로 미숙하거나 또는 방법적으로 과거에는 잘 하셨는데 이 외도 직면에 오히려 그 능력이 하락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외도 부부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들이 외도와 직면 이후에 이 대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즉 답답하다는 것은 우울하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울분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즉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상담센터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상담센터에서는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고통도 완화시키지만 또 하나 이 대화와 소통에 대한 방법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경청과 공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외도 부부에게 필요한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